이거는요 명백합니다. 이재명이 법정에서 대놓고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묵시적, 암묵적 청탁 있죠.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눈 마주쳤다고 눈빛으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박 대통령이 죄를 막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누구한테는 묵시적 청탁 이게 적용이 되고 둘 다 판사놈하고 이재명하고 둘 다 죽여야지 이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어울리지도 않은 야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이 되면서 실망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놈이 뭔가 착각을 하고 설레발레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무지한 또 좌좀들이 이재명의 쇼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명의 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풀어놓고 재판을 하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둬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선고난 게 아니라고 유무죄가. 우선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부산시장을 해먹으면서 늙은 나이에 뭘 먹고 힘이 넘쳐나는지 여직원을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수차례 성희롱을 해가지고 2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요. 결국 징역 3년 5천만 원을 물고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 맞죠? 드루킹 댓글 도작으로 재판을 받았던 바둑이 김경수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었지만요.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번 영장실질심사 기각이 무슨 놈의 범죄 혐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지만요. 절대로 그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당장 닥칠 구청장 선거를 비롯해서 이재명을 빠르게 구속시키지 못하고 재판이 질질질 길어질수록 내년 총선도 불을 보듯 자명할 만큼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빠르게 지금 좌좀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요. 중도 측에서도 마찬가지 죄가 없고 깨끗한 이재명을 정권에서 탄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서 구청장 선거의 결과를 두고도 지금 민주당은 지들이 이기는 게 100%지만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아가리를 노려대고 있고 또 여당에서도 이거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빠르게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이재명의 이 새치 혓바닥에 늘어날 무지한 국민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때문에 이미 1년을 넘게 수사한 결과물을 빨리 내놓지 못한다면 정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이재명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때깔도 보세요. 구청장 선거에 지금 대놓고 개입하면서 민심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재명의 사기쇼와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서는 안 될 거고요. 기소 반년 만에 재판에 기어 나오면서 지난 영장실질심사 때 8시간에서 9시간을 앉아 있어가지고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 장시간 재판을 앞으로 진행한다면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재명의 이 말은요. 나 앞으로 편하게 안 해주면 이 핑계에 대고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협박하는 거지.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조사할 게 많으면 받아야지. 네 놈이 뭔데. 수사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이러고 자빠졌다라니까요. 아무튼 오래 앉아있어서 근육 손실을 주장하고 1시간 한 20분 만에 빨리 검찰이 이재명을 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을 빨리 꺼내놓고 이놈의 이재명이 뭐 했습니까? 택시를 잡아타고 최상병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로 이동을 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국회 168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한 놈이 가지 않더라도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는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자가 왜 국회를 갔을까요? 한마디로 이재명이 또 정치쇼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법정에서는 방탄을 위해서 단식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다라는 핑계로 재판을 재빨리 마무리하면서 지지층에 결집을 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낼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잖아. 국회로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또 국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재명이 얻는 정치적 이득이 뭐냐? 최상병 특검 문제는 대여 공세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여기까지 한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건덕질 잡은 거야. 당대표로서 선봉장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좌좀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정말 상스러운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재판장에서 대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좌파들은요, 재판장에게 이례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서슴없이. 싸가지 없게. 법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장의 판사들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강욱이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놈이 있어요? 나 오늘 스케줄이 있으니까 나 당대표니까 열린우리당 당대표 할 때 먼저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건방을 털더만 이번에는 이재명이 정말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여러분 정진상 아시죠? 이재명과 27년에 인연이 있는 최측근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는 뭐 재판에나 참석하고 그렇게 하지 사무장들이 다 맡아서 일을 해요. 머리가 더 좋아요. 현실적으로 사무장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무튼 이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성남시절 시절에는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정책실장, 대선 시절에는 선대위 후보 비서실 부실장, 핵심의 직책만 하면서 이재명 옆을 보좌했던 그런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이런 자가 제대로 입을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정진상이 현재 보석 상태인데요. 이자의 보석 조건이 뭐냐면 누구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보석 조건이야. 너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는 대신 이렇게 관련자들하고 접촉하지 마. 이재명은 완전 공범이니까 당연히 접촉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이재명이라는 놈이 판사에게 뭐라고 씨부렸느냐? 판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상이가 보석 조건으로 접촉을 못하니까 법정에서라도 좀 안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했는데 이놈의 판사는 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세요. 이랬다는 거야. 피고인인 정진상의 등을 두들겨주면서 포옹을 하고 악수까지 했다라는 거야. 법조계에서는 이재명같이 이렇게 시건방진 요청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판사가 이재명에게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거는요 명백합니다. 이재명이 법정에서 대놓고 묵시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묵시적, 암묵적 청탁 있죠.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눈 마주쳤다고 눈빛으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박 대통령이 죄를 막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얘는 포옹과 등도 두들겨주고 악수까지 하고 아니 정진석은 위증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과 공범이에요? 그런 정진상이 입을 만약에 열게 되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골로 가겠죠. 현재까지는 정진상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이재명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놓고 포옹을 해줬다? 악수를 했다? 등을 두들겨줬다? 이거는요 묵시적 증거인멸, 즉 진상아 조금만 버텨줘라. 다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불리한 발언은 끝까지 좀 삼가해줘라. 등등의 묵시적인 메시지를 정진상에게 전달한 것이고요. 이는 묵시적인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묵시적 청탁 이게 적용이 되고 이놈은 등도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악수까지 하는데 보석 조건을 어기면서 둘 다 판사놈하고 이재명하고 둘 다 죽여야지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청을 독단적으로 들어준 판사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정진상에 대한 다른 판사의 보석 조건을 명백히 침해한 겁니다. 지가 보석 조건을 달고 지가 보석 허가해줬어? 엄연히 다른 사람의 보석 허가 조건을 침해한 거예요, 이놈이. 한마디로 정진상에 대한 보석 조건에 권한도 없는 이 판사놈이 지 마음대로 보석 조건을 어긴 거 아닙니까? 다른 판사가 정진상에 대한 보석 조건을 명확하게 달지 않았습니까? 그 전 판사가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보석 조건을 달고 허가해준 다른 판사를 마땅히 존중해야 될 김동연이라는 판사가 왜 다른 판사의 보석 조건을 침해합니까? 이번에 등 두들겨주고 이재명의 청대로 들어준 사람이 김동연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름 외워두십시오.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다 하더라도요, 이재명에 대한 이러한 행태와 또 김동연이라는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독단적인 판단, 마땅히 국민들의 지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